매일매일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악화되기도 하죠. 이러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몸과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간단한 요가 자세, 특히 고양이 자세,를 추천드립니다. 고양이 자세 또는 산스크리트어로 마루자아사나는 요가에서 기초적인 자세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세는 척추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긴장된 어깨와 목을 이완시키며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어느 날 바쁜 직장 생활에 지쳐있던 수진 씨는 친구의 추천으로 집 근처 요가원에 등록하게 됩니다. 처음 요가 수업을 듣던 날, 그녀는 요가 강사로부터 고양이 자세의 중요한 이점에 대해 듣습니다. 이 자세는 신체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특히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강사의 설명에 수진 씨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이 자세가 정말로 스트레스를 덜어줄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수진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고양이 자세를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요가 매트를 깔고 두 손과 무릎을 바닥에 붙인 후 명치 쪽을 하늘로 향하게 하여 들이쉬고 내쉬면서 등을 둥글게 말며 고양이가 하품을 할 때처럼 몸을 쭉 펴줍니다. 처음에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조금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익숙해져 갔습니다. 매일 5분 정도 이 자세를 유지하며 호흡에 집중하자 그녀는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출근 전 고양이 자세를 하고 나면 평소보다 더 차분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잠깐씩 고양이 자세를 취하며 스트레스를 풀었고 이는 그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자세를 통해 척추가 유연해지고 등과 어깨의 뭉침이 사라지자 자주 겪던 두통도 한층 줄어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체적인 변화 외에도 정신적인 면에서도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며 자세를 유지하는 동안 머릿속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이는 그녀가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고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일과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친구에게 감사의 전화를 걸게 됩니다. 정말 고마워. 고양이 자세 덕분에 내 삶이 변화했어. 친구는 그녀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서로 다른 요가 자세도 공유하기로 합니다. 수진 씨는 앞으로도 새로운 요가 자세를 배우고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돌볼 계획을 세우며 미소를 짓습니다. 이렇듯 간단한 고양이 자세는 수진 씨의 하루에 작은 행복을 더해 주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깐의 시간을 내어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깨달은 그녀는 이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면 오늘부터 수진 씨처럼 작은 변화로 시작해보세요. 일상 속에 숨어있는 고양이 자세의 힘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따뜻한 봄날 나는 서울의 한 유명한 영양사의 강연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강연을 진행한 이는 유명한 영양학 박사인 김지은 박사였고 그녀는 수십 년간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해 주었다. 그날 이야기한 내용은 흥미진진하고 내 식생활에 큰 영감을 줄 만큼 귀중한 정보들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강연을 시작할 때 식습관이란 단순히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올바른 식습관은 우리의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사는 올바른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따를 수 있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을 공유했다. 첫 번째 원칙은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다양하게 먹는 것이 건강한 영양 섭취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식품군에서 영양소를 섭취함으로써 우리는 신체가 필요로 하는 모든 필수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다. 이때 적당한 탄수화물, 고퀄리티의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각 끼니에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원칙은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이었다.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습관이 없으면 혈당 수준이 불안정해지고 이는 결국 에너지 부족과 집중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불규칙한 식사 시간은 과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비만,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하루 세 끼는 반드시 시간에 맞춰 먹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세 번째 원칙은 음식의 질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전통적으로 준비된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으며 가공식품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가공식품에는 종종 과도한 양의 소금, 설탕, 방부제가 포함되어 있어 건강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또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수분 섭취는 필수적인 영양소인 동시에 신체의 대사 기능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박사는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단순한 다이어트나 일시적인 변화가 아닌 삶의 방식을 바꾸는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했다. 그녀는 청중들에게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루고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강연이 끝났을 때 나는 올바른 식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달아 앞으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김 박사의 열정적인 강의는 내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나는 앞으로 내 삶의 방식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렇게 이 강연회는 나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할 첫걸음이자 삶의 큰 전환점이 되어주었다. 세 번째 이야기, 생활 속에서 아무리 바빠도 우리의 건강을 위한 기본은 바로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밸런스를 잘 맞춘 식단은 몸의 기능을 최적화하고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필수 영양소들에 대해 깊게 탐구해 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필요한 주된 에너지원으로 하루 종일 필요한 기력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는 그 출처가 중요한데 정제된 설탕이나 흰빵보다는 통곡물이나 고구마 같은 복합 탄수화물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복합 탄수화물은 더 오랜 시간 동안 에너지를 공급하고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영양소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하며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동물성 단백질은 주로 육류, 생선, 달걀, 유제품에 포함되어 있고 식물성 단백질은 두부, 콩, 렌틸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른 출처의 단백질을 섭취함으로써 필수 아미노산을 균형 있게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입니다. 지방은 건강한 세포를 유지하고 비타민의 흡수를 돕는 중요한 영양소이며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은 심장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그러나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 지방의 섭취는 최대한 줄이고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견과류,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은 비타민과 미네랄의 적정 섭취를 위해 필수입니다. 비타민 C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칼슘은 뼈 건강에 필수적이며 철분은 혈액 내 산소 운반을 돕습니다. 따라서 브로콜리, 시금치, 오렌지 그리고 딸기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좋습니다. 수분 섭취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물은 우리 몸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모든 생리작용에 필수적입니다. 하루에 최소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을 권장하며 운동량이나 체중에 따라 필요한 수분량은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몸의 수분 균형을 맞추는 것은 피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섬유소에 대해 알아봅시다. 섬유소는 소화를 원활하게 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며 장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주로 야채, 과일, 통곡물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사과, 귀리, 당근에서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섬유소 섭취는 혈당 조절과 심장 건강 개선에도 기여합니다. 이렇게 각 영양소의 역할과 올바른 섭취 방법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보다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분명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음식은 몸을 위한 연료이자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매일의 식사 속에서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며 건강을 잃지 않는 삶을 영위해 봅시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평소처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웠다. 잠들기 위해 침대에 누운 순간에도 머릿속은 생각으로 가득 찼고 그날은 마치 옛부터 계속되어 온 문제처럼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자주 뒤척였다. 이런 상황은 어느새 나의 일상이 되어버렸고 매번 피곤함을 안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다. 결국 이런 상태를 계속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하게 된 나는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먼저 시작한 것은 나만의 일정한 수면 루틴 만들기였다.
규칙적인 시간을 정하고 그에 맞춰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훈련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예전에 자유롭게 자고 일어났던 버릇 탓에 쉽게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꾸준히 실행하자 어느 순간 평소보다 더 일찍 자도 스스로 잠이 오기 시작했다. 몸은 자연스레 일정한 리듬에 맞춰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자는 시간도 일어나는 시간도 규칙적이 되었다. 이와 함께 도입한 것은 수면 환경의 개선이었다. 나는 침실을 최대한 잠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침실의 조명을 어둡게 하고 스마트폰, 컴퓨터, TV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줄였다. 대신 평온한 음악을 듣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음으로써 점차 마음을 진정시켰다. 의외로 작은 변화들이 큰 효과를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결과는 눈에 보일 정도로 확실했다.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침구류 선택이었다. 적절한 베개와 매트리스를 선택하여 최대한 몸에 편안함을 주는 것이었다. 과거에는 그냥 아무 매트리스나 사용했지만 본격적으로 수면의 질을 개선하기로 마음먹은 후 내 몸에 맞는 매트리스와 베개를 찾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것도 하나의 시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으나 내 몸에 딱 맞는 제품을 찾은 후에는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것을 경험했다. 더불어 식습관에도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를 줄이고 자기 전 무거운 음식을 피했다. 그 대신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이나 가벼운 간식을 선택했다. 이렇게 하니 몸속의 상태도 편안해지고 자연스레 잠이 들기 쉬웠다. 그렇게 나는 작은 변화와 반복되는 노력을 통해 점차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었다. 이전과는 다르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상쾌한 느낌과 더불어 하루가 기대되는 에너지를 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깨달은 가장 큰 것은 수면의 질 향상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잠을 잘 자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의 삶의 질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나는 오늘도 나만의 수면 루틴을 지키며 하루를 마무리한다.